이제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빠지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서울도 수도권도 아닙니다. 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집을 가진 당신은 안전합니까?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 투자자, 수도권 아파트 오너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정책과 흐름이 당신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2025년 12월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 가구역 지정 취득세 중과, 양도세 폭탄, 세금으로 묶고 대출로 조이고 규제로 막는 삼중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구리, 동탄, 거기 투자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도 시한폭탄입니다. 언제든 재규제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팔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매수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규제 받을 거면 서울 가지. 그럼 당신은 물린 채로 못 빠져나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고난이도 게임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전략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존버?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갈아타기? 이제 난이도 극상입니다. 다주택?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을 갈라놓는 세 가지 칼날, 그리고 살아남는 자들만 아는 3R 생존 전략까지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산이 달려 있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칼날, 정책 리스크입니다. 규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잠깐 숨 고른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규제, 윤석열 정부 들어 일부 완화, 그런데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고가주택,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합니다. 취득세 중과, 보유세 부담, 양도세 최고 82.5%. 이게 말이 됩니까? 팔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비규제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리, 동탄 지금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재규제됩니다. 토지거래허 가구역 확대됩니다. 그럼 그때 매수자들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규제 받을 거 서울 간다 이겁니다. 투자자는 그때 빠져나오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진입 시점만 보고 투자했다가 탈출 못하고 물립니다. 정책 리스크는 이제 상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칼날, 수요의 이동입니다. 사람은 줄고 집은 남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기록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입니다. 지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25년에서 27년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 폭탄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10만 호, 2026년 수도권 입주 물량 11만 1,700호입니다. 2027년까지 3년간 30만 호입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지역별 격차입니다. 서울, 강남, 여의도는 여전히 수요 탄탄합니다. 하지만 외곽은, 지방은 이미 공실률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완전히 다른 운명입니다. 세 번째 칼날, 격차의 폭발입니다. 오르는 집만 오르고 떨어질 집은 계속 떨어집니다. 더 이상 평균은 의미 없습니다. 입지가 전부입니다. 서울 핵심 재개발 단지 10억에서 15억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노후 아파트는 5억에서 3억으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시기 정반대 방향입니다. 수도권 핵심 vs 지방 외곽, 재개발 대 노후 단지, 역세권 대 비역세권, 학군 대 비학군. 이제 부동산은 선별의 시대입니다. 아무 집이나 사면 아무 데도 못 나옵니다. 실거주든 투자든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무작정 사서 존버하면 된다?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문제는 집이 아닙니다. 전략이 낡았습니다.
2026년 부동산 전략은 사라지고 옮기고 다시 짜는 겁니다. 더 이상 존버의 시대 아닙니다. 3단계 생존 전략 시작합니다. 1단계 리듀스, 줄여라. 리스크부터 깎아내려야 살아남습니다. 2025년부터 6월 기준 다주택자 취득세 10에서 15배 중과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과세 적용입니다. 양도세는 어떻습니까? 최고 세율 82.5%입니다. 이 구조에서 다주택 버티면 세금에 잡아먹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다주택 정리입니다. 특히 고가주택, 리스크 높은 물건부터 처분하십시오. 현금 확보하십시오. 금리 부담 줄이십시오. 보유세 리스크 최소화하십시오. 양도세 중과 피하십시오.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여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타이밍 놓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먼저 줄여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2단계 리로케이트, 옮겨라. 아무데나 사면 아무데도 못 나옵니다. 2026년부터는 뚜렷한 격차 시대입니다. 사람 남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수요 탄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KB 전세 지수 확인하십시오. 신림 59.5, 역삼 58.5, 목동 58.3, 구로 57.7, 전세가율 높은 곳, 실수요 탄탄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외곽 신도시는 전세가율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요 빠지고 있습니다. 공실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첫째, 선호단지입니다. 재개발 가능 지역입니다. 서울 재개발, 토지거래 허가제 직접 적용 안 됩니다. 실거주 안 해도 갭 투자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처음부터 재개발 진입은 하이 리스크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주택 한 채 확보, 그 다음 재개발 투자 권장합니다. 둘째, 역세권입니다. 학군 좋은 곳입니다. 교통 편리하고 학군 탄탄한 곳, 인구 줄어도 수요 끊기지 않습니다. 셋째, 입지입니다. 입지가 전부입니다. 같은 구라도 동네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이 남는 곳, 그곳으로 옮기십시오. 3단계 리빌드, 다시 짜라. 집은 자산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과거처럼 부동산 올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비중 조절입니다.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부동산 60%, 현금성 자산 20에서 30%, 수익형 자산 10에서 20% 이렇게 분산하십시오. 또한 수익형 부동산 고려하십시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시세 차익보다 월세 수익 중요합니다. 버티는 투자에서 관리하는 투자로 전환하십시오. 포트폴리오 3년에서 5년마다 재점검하십시오. 시장 변화 따라 비중 조절하십시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리듀스로 리스크 줄이고, 리로케이트로 기회 찾고, 리빌드로 포트폴리오 재구성. 이 3R 전략이 2026년 생존 공식입니다. 부동산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선택이 배신할 뿐입니다. 흐름을 읽은 사람만이 다음 10년을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하셔야 합니다. 과거 전략 고집하며 버틸 건가요? 아니면 변화에 먼저 대응할 건가요?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강도 높은 세제 강화했습니다. 결과는 집값 더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부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규제는 여전합니다.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대출 규제, 이 모든 게 오히려 쏠림 현상 부추겼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몰렸습니다. 서울 강남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세금은 집값 잡는 수단은 아닙니다. 시장 왜곡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화입니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복잡한 세제는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누구는 풀렸고 누구는 묶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공정한 시장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제도 이해하고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공동명의 절세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부부 합산 18억까지 가능합니다. 단독명의는 12억까지입니다. 양도세도 공동명에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분산됩니다. 다만 증여세 주의하십시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주의하십시오. 단기 임대 사업자는 이제 실익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 5%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 각종 신고 의무, 부담만 늘어납니다. 상급지 갈아타기는 선매도 후매수 전략입니다. 기존 주택 먼저 팔고 비과세 확정 짓고 그 자금으로 상급지 진입하십시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난이도 너무 높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출 규제에 세제 규제까지 묘기 부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은 단기 수익의 시대 아닙니다. 전략, 선별, 재구성의 시간입니다. 변화에 먼저 대응하는 사람이 다음 기회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머물 건가요? 미래로 나아갈 건가요?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10년 후 당신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부동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위기. 2026년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